안녕하십니까. 2014-0227 2학년 A반 김지연입니다. 이번 10주차에서는 나비치의 메모를 일단 영상을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은 제가 10주차를 좀 나중에 올리게 되어서 교수님이 저희 이러한 일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제가 늦게 찍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마음만은 어린이지만은 이제 벌써 21살이 되어서 어린이날은 챙기는 것이 참 옛날이 되어가지고 많이 좀 슬픕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어린이나니까 어린이날을 좀 즐기면서 놀아야 하지만 집에서 할 게 많다 보니까 아직도 집에서 과제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과제를 끝내고 나면은 치킨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고 또 집에 와가지고 과제를 하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번은 이제 10주차 영상 나비치의 메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비치의 메모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의 메모리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의치상인 나비치를 영구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메모의 목적은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을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된 음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몰 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을 하기 전에 우선 교환면 인기를 형성해 줍니다. 레진상 의치는 웅성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별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웅선된 총이치의 교합 조정을 위해 교합기에 재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웅선된 의치를 모형으로부터 치출하는 과정에서 모형이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전에 교합기 인기를 미리 체득해두면 레진의 의치를 교합기에 부착할 때 나비치에 부착했을 때와 동일한 위치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진 웅성 후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이유는 웅성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 간섭 부위를 선택 삭제하여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은 교합기 하부에서 일단 교정을 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석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석구가 경화되면 교합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전치부의 구치부의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부를 조각도로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은 지금 잠시 배터리가 없어서 그 다음은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의 분리입니다. 나비치 모형의 분리입니다. 교합기로부터 상하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부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러를 넣고 고무 망치로 가볍게 두들려 분리시켜줍니다. 이때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비치의 상병연부와 모형을 왁스로 완전히
봉합하여 매몰 시 의치상 내부로 석고 매몰제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그림은 모형 부착반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형 사이에 석고 킨리프를 넣고 고무 망치로 가볍게 두들려 석고를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함을 준비시켜줍니다. 함은 라미치를 메모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크게 가압성형용 함과 유입성형용 함, 주입성형용 함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강압성형용 함은 의치상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하고 병상의 레진을 가압하여 진입할 때 사용하도록 사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가압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주물이나 황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고 가압 성형용 함은 사용할 때는 나비치의 경석고와 메몰하고 레진의 불만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은 플래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을 레진으로 전입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유입성형용 함인데요. 유입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치공이 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되어 있으며 유입성형용 함은 사용할 때는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화되는 유입용 자가중화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흘려서 전이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주입성형용 함인데요. 주입성형용 함은 가압성형과 유입성형 잔점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입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나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주입성형용 함은 나비치 메몰은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영중함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을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레진을 중합하는 방법에는 습식 중합 방식과 건식 중합 방식을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압성용 함이고요. 그 다음은 유입성용 함. 우선 동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주입 성형 방법입니다. 주입 성형은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레진을 이렇게 압력을 가하여가지고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일단 레진을 또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압성형 함을 이용한 매물법인데요. 우선은 도구 구성에서는 플라스크와 뚜껑, 상함, 화함이 있습니다. A가 상함이고 B가 하함인데요. 상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하함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시켜주는 건데요.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 모형 기저부가 너무 크면은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벽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정도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모형의 측면을 삭제할 때는 나비치의 병현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상함을 사함에 조립하여 상함은 상부와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형 또는 구치부의 교두정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으치산 레진을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경석고 매물재가 파절되고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형이 너무 높으면
모형 민명의 모형 삭제기로 삭제하여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모형에 물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메모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은 모형으로부터 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성할 때 용이합니다. 이때 모형을 너무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분리제 도포입니다. 모형 표면의 분리제 도포와 함 내면의 분리제 도포 총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선 모형 표면의 분리제 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공치아와 층 형상화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분리제를 잘 도포하고 매몰해야 중합 후 레지 으치상이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 교합기 재부착이 용이합니다. 석고 분리제는 일반적으로 바세린 기성품 석고 분리제와 주석박이나 알루미늄박 등이 있는데 주석박이나 알루미늄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에 매몰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형에 압적을 할 때 겹쳐지는 부위로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함 내면의 분리제 도포입니다. 매몰하기 전에 준비한 함을 조립하여 각 부분이 정확히 조립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함의 내면이 깨끗한지도 확인을 합니다. 함의 내면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도포합니다. 함의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함으로부터 석고 분리제의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의 층을 형성하며 왁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갈 틈이 발생하여 후에 으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몰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비치의 매몰입니다. 1단계에서 나비치의 매몰입니다. 층 형성이 끝나면은 나비치의 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즉시 매몰하여야 합니다. 나비치의 매몰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매몰을 하는데 이를 3단계 매몰법 혹은 상암 이중 매몰법이라 합니다. 상암 이중 매몰법은 으치의 치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매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모형은 상하 전치부가 순축으로 경사되어 있어서 절단연의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위해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항 모형은 모형 후방 부위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함을 분리할 때 힐 후방에 석고 매몰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제로 블럭아웃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절단면과 교합면에 6mm 더 높이를 부여를 하고 언더컷이 없고 매끄럽게 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타는 왕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모형에 눌렀을 때는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인대 석고를 스파츌러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습니다. 나비치가 부착되는 모형에 디디는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2단계 매몰입니다. 함은 보통 석고가 경화를 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의 매몰제 표면에 도포시켜줍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비치의 표면에 표면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보통 석고는 절단면에서 교합면까지 채워줍니다.
보통 속골을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와 치의현상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합니다. 인공치 교환면이 묻은 보통 석고를 숟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 부위의 교환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하에서 함을 안쪽 이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진도로 석고의 면을 형성시켜줍니다. 이때 1단계, 2단계가 마무리한 후 2단계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3단계로 이어가는 이유는 매몰 부위가 파절되어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합니다. 그 다음은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인공치의 위치 이동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지상의 파손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단계 매몰입니다. 3단계 매몰 부위는 경석고로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에 구멍을 넘쳐 나오고 상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감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매몰한 경석 부위를 키핑 또는 핑이라고 합니다. 이때 3단계가 여기에 매몰되어야 한 이유는 팽창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키핑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고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래프나 플래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클램프로 경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팽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매몰한 경석고가 경화가 되면은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레진 웅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어서 클램프부터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끝이나 석고 조각들을 놓고 가볍게 들어 올려 상함과 함을 분리시켜줍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베치상의 무게의 1.2배와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음향 속이나 인공치암이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해줍니다. 왁스가 제거가 끝나면은 주형의 이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하며 레진을 정밀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음영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으치상 후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은 으치상 후연 폐쇄입니다. 상하 으치 후연 부위의 음악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영구계와 경구계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해줍니다. 일단 나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비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을 하는데 국의 양측 국의 선부위에서는 넓고 국의 고리 후비극에 대한 자극을 막기 위해 중앙선 부위는 좁게 해줍니다. 이 부위는 지금 흡착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것은 자국 모형상의 으치의 후연 위치로부터 2에서 3mm 정도 전방의 깊이, 1에서 1.5mm, 폭 1.5mm의 V자 형태를 요치 조각도로 같은 예리한 기구로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국의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원만하면 넓은 형태를 형성합니다.
의치상 후연 페이지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상의 후연 폐쇄가 끝나면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중화되기 전에 레진에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섞고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신호된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하며 큰 붓은 함에 바르고 그다음에 작은 붓은 인공치 주변에 도포시켜줍니다. 이상으로 분리제 도포가 끝나고 레진을 석고 주형 속으로 전입하기 전에는 석고 음영에 도포한 분리제가 건조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10주차 매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영상을 제 시간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니가 노트북 갑자기 가져가는 바람에 영상을 늦게 올려서 그래도 저의 이런 거를 봐주시고 이해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0주차 나비치의 매물 영상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